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 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기하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즉 이루지 못할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의 기본 핵심은 바로 북미 협상과 남북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이 청와대와 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 이것이 마지막 기회로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대북 제재 완화, 즉 유엔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한국만이라도 북한의 경제협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남북 교류 협력을 승인해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올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머지 문제, 백신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는 그 후차 문제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미 백신 방역 협의체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만간 한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 간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 관계자들도 지금 미국에 가서 이 모더나 관계자들, 화이자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즉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즉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대북 협력 사업, 즉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임기 내의 경의선 철도, 이 경의선 철도가 파주 도라산에서부터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바로 이 철도 현대화 사업이 기본 핵심 주제입니다. 그와 함께 도로도 함께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북한과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착공식을 해놓고 아직도 단 한 삽의 흙도 허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북한 당국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 없는 해괴망측한 착공식이라고 했겠습니까? 착공식이라는 것은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착공식만 해놓고 공사도 없는 이 현실을 개탄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특성상 고려해서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유엔 제재에서 고려해달라는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성명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엔 대북 제재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항상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화당 시절이나 민주당 시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준 선 해제와 같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대화 있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은 두 번에 걸친 미사일을 발사했고 자신들은 대화에도 그리고 군사적 대결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서 아주 미묘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담화문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12일과 13일에 있었던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에서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강력한 비난을 해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면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 겉으로는 평화를 떠드는 남조선 당국이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소슬프른 살기와 전운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전문가의 대남선전 매체를 통한 한국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 12일과 13일에 있었던 한미통합방위협의체에서 협의체 회의가 진행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북 전문가를 통한 개인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고, 이제 김여정이나 아니면 김영철 아니면 최선희와 같은 당중앙위원회 비서나 외교부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24일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하듯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하든지 아니면 외교부 성명으로 발표하든지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적 도발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군사적 도발은 소규모의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모든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겨냥한 14,000km에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면 SLBM, 아니면 신형 핵무기를 다시 실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김정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오면 즉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여 강력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